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공기업이 대한민국에 사실상 거의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한국전력이죠. 근데 거의 유일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 한 해에만 무려 마이너스 6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1년 만에 나라 빚을 여기 한 군데에서만 6조 원을 늘린 거예요. 자, 1년 만에 마이너스 6조 원의 손실을 낸다라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 창사한 이래 역대 최대 폭의 손실을 이번에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죠.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다 기본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1분기에 순이익을 6조 이상 벌어들이고 남겨먹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요? 그런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말고는 손에 꼽기도 힘들 것 같아요. 몇 개 안 될걸요? 웬만한 대기업들도 분기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걸?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천문학적인 규모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상의 세금이 맞지. 왜? 대한민국 공기업과 나라의 빚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 나가고 메꿔 넣는 것이지 해외 다른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제가 참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광이니 풍력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사기에 불과한 헛소리입니다. 사기극이에요.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하고 산림 훼손이 필요하고 관리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비해서 날씨나 기후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 생산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업단지에서 국가 기관 에너지로는 못 쓴다라는 거야. 그 실제 생산되는 전기는 거의 없는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거의 없는 이 정말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팩트죠. 그러니까 쓰레기 발전 방식이 바로 소위 말하는 친환경 발전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규모 사기극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평화에 찌들어 사는 이 현대사회의 어리석은 고학력 시민들, 고스펙의 대졸자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그 뽕을 채워주는 용도로 거짓된 하나의 거대한 전지구적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저 자체로 먹고 사는 폰지 사기 수법에 불과한 게 바로 친환경 발전이라는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전력이 한 해 만에 무려 마이너스 6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적자를 이번에 기록한 이유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원전 정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는데 친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생산되는 전기가 거의 없는 사기극이라면 그 남는 게 뭡니까? 탈원전을 하는데 친환경 발전은 원래 효율이 나쁜 사기극이야. 남는 게 뭡니까? 그렇죠. 화력 발전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석유가 납니까? 액화천연가스 LNG가 막 펑펑 솟아나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귀중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외화 달러를 퍼부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해외 에너지 수입해 오는데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혈세로 사온 에너지를 어디다가 쓰죠? 화력 발전소에다가 다 때려 박아가지고 태워버리잖아요. 불태우는 것 말고는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화석연료 수입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국제 원자재 값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마다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대체할 만한 원자력을 우리 스스로 박살을 내놨죠. 있는 원전만 마지 못해가지고 돌려가면서 근근히 버텼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미리 계획을 해놓았던 신규 원전을 그 계획에 따라서 제때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탈원전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적자투성이로 박살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지독하고 나쁘냐면 올해 초 선거 때까지 한전이 가격을 못 올리도록 강제로 전기요금을 붙박아 놓았습니다. 묶어놨어요. 전기요금을. 그래서 작년에 누적 적자가 단 1년 만에 마이너스 6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을 트롤링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 12월에도 정확하게 한번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정부에게 문정부가 전기요금의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물론 탈원전 정책이 왜 헛짓거리인가에 대해서야 제가 5년, 10년도 전부터 떠들어 왔었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이 얘기조차도 작년 12월에 정확하게 다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게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내년 새해 1분기까지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우리가 미루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 뉴스 기사 속에서 말하는 내년이라는 시점이 바로 지금 현재 올해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조만간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내년 1분기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조만간 다가오는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을 올린다라는 거잖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 뽑으니까 전기요금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봤자 뭐다? 청구서가 날아오는 날짜만 뒤로 몇 달 미룰 뿐 결국은 요금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국가 재정에 계속 이렇게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언젠가는 전기요금을 국민들에게 올릴 수밖에 없고 또 공기업의 적자까지 함께 누적이 되는, 그러니까 국민들도 손해가 늘어나고 공기업도 손해가 늘어나는 기적의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원전 정책의 여파입니다. 정확히는 그런 공약을 대놓고 내걸었던 문재인과 무능한 586 민주당 운동권을 국민들이 잘못 뽑아줬던 대가가 이토록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기업들도 자기 혼자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기 힘들 만한 천문학적인 빚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거 때 투표를 잘못한 그 대가 말입니다. 2017년 당시 민주당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5년간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떠들어댔죠. 근데 벌써 2022년이네, 그죠? 5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정부는 조만간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욕은 걔들이 얻어먹겠죠.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을 잘 유지해 왔더라면 애초에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지 않았을 거고 국가 공기업인 한전의 빚도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냐면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가지고 이미 붙잡아 놨던 두 마리의 토끼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는 이 기적의 결과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럽게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한전의 유지비 적자가 조 단위로 누적되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 해 수십조씩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다 주던 원전 세일즈조차 실종돼 버린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 스스로 탈원전하는 이런 나라에 누가 이 나라의 원전을 믿고 사서 써주겠습니까? 그죠? 여기 관련되어 있는 국내 원전 산업계 업체 수백 개가 지금 국내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재들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솔직히 이번 대선도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쟤들이 선거 때 비열한 짓거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힘당이 그걸 걸러낼 능력이 있냐고 하면 솔직히 없거든.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말고는 도저히, 본투표 때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다음에 제정신 박힌 정부가 들어올지도 걱정이 듭니다만, 제정신 박힌 정부가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원전 산업의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인력과 업체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분산되고 있잖아요. 제정신 박힌 정부가 돌아와도 이제는 이 관련된 원전 에너지 산업의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만 한 세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결국 문정부 들어가지고 탈원전 정책으로만 한국전력의 부채가 10조 원이 넘게 늘어났다라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국민 모두가, 특히 20대 30대 우리 40대 젊은 국민들 모두가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나라의 빚입니다.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문정부는 특유의 방만한 공기업 경영을 자랑을 했었죠. 방만하게 기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비대한 인원 규모를 선발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의 지출 액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국가 재정을 적자투성이로 이 정부 사람들이 파탄을 내놨죠. 근데 이 와중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한전, 한수원, 건보공단 같은 곳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준 자기 사람들 보고 경영을 잘했다라며 수십억이 넘는 성과급을 또 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왜 민주당 카르텔이 그렇게 거대해지고 쟤들이 끈끈하게 충성심으로 뭉치고 결집하는지 알겠죠. 이익을 주고 대가를 주니까.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은 깊은 한숨을 쉬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타당하고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이유가 있는 거야. 국힘당이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내가 민주당보다는 차마 선거 때마다 그 비대한 노인네들을 찍어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싫어하는 것도 정말로 가슴 아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고용보험 적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플러스 10조가 넘게 쌓아놨던 이 막대한 적립금이, 박근혜 정부가 10조 원 가까이 저금해놨던 적립금이 문정부를 거치는 동안 해마다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면서 모조리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날아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들, 젊은 국민 여러분들이 취업 지원 받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뭘로 실업급여를 줄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 경제를 망쳐놨으니까 실업자가 늘고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 안에 직장 잃은 사람, 실업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이것들은 알뜰살뜰하게 나라를 열심히 경영해가지고 뭐 정상화하려고 하기는커녕 자기 정권 5년만 해먹고 넘어가면 되니까 각종 장려금과 지원 사업의 규모를 계속 끝없이 늘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는 많은데 국가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가져다가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사실상의 표장사를 하면서, 그렇죠, 선거 때마다 카드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여러분들 당연히 적자예요. 그 전기요금 하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전만 적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죠. 국민건강보험도 당연히 지금 적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보료 기금은 20조가 넘게 쌓아놨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1년마다 마이너스 3조, 4조, 5조씩 날려먹어가지고 적자로 지금 이거를 다 날려먹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화 인구,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텐데 아픈 국민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될 텐데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기는 뭘 어떡합니까? 젊은 국민들 여러분들, 건강한 국민들 여러분들의 등골을 뽑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보료를 올리고 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에서 뜯어가고 또 뜯어갈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부모님과 국민들의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허리가 휘도록 이미 늘어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앞으로 또 이게 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왜 중요한 걸까요? 내가 사는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를 못하면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자화자찬까지 하는 애들이에요. 세계의 본보기다. 문재인 케어가 세계의 본보기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혈압이 오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민들도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민주화와 이 반일이라는 날조 프레임에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와가지고 선거철만 되면 자기들 인생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손해가 오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한 숫자가 무지성으로 그냥 지지를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세상은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탈원전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막강했던 서유럽의 국가들이 왜 지금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대러 견제 능력이 이토록 약화가 된 걸까요? 그렇죠. 서유럽의 국가들이, 그 잘난 국가들이 좌경화가 되면서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탈원전 정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에너지는 화력 발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값이 싼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해서 유럽 대륙 전체가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오랫동안 평화에 찌들어 살면서 정말로 크고 중요한 현실 문제들의 본질적인 해결에는 그 한참 뒤떨어진 채 PC주의라는 그런 정치적 올바름, 선민의식, 달콤한 선문답놀이나 즐기면서 내가 깨어있다, 깨시민이다, 나는 교양 있는 시민이다. 선진국 시민들이 이런 신선 노름을 벌인 결과가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가짜 헛똑똑이들이 정치에 끝없이 진출을 했고 선진국에서 고학력 시민들은 이런 신선 노름에 취해가지고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른 채 헛소리를 늘어놓고 무한한 천분토론, 만분토론만 즐겨댄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이런 행태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총뿌리를 겨누고 대포를 겨누는데 거기서도 백분토론, 천분토론 할 거야? 안 통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정치라는 건 그래서 원초적으로
물론 풍부한 지식과 뭐 어떤 이런 전문성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론과 현실이 조화가 되어 있고, 이런 약간 공격적인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막 이 남성적인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탁상 행정의 어떤 그런 이론에만 빠진 헛똑똑이들은 절대로 나라의 백년 대계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서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들을 비롯해 가지고 먹고 살 만한 국가들은 젊은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배우고 고학력을 자랑은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어리석은 줄을 몰라. 명문대를 나오고 수능 고득점을 받았고 각종 어려운 시험을 패스했고 토익 점수가 높지만 그게 자기들이 공부 잘하는 바보라는 거를 몰라요. 선진국의 시민들이. 자기들의 신선도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헛소리들을 떠들어댔지만, 탁상공론을 떠들어댔지만, 무서운 일이 막상 눈앞에 벌어지니까 누구 하나 팔뚝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꺼낼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탈원전의 결과로 서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제대로 소신 발언조차 못하는 이 지경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총체적인 게 안타깝습니까? 저런 최고의 어떤 전통과 유서 깊은 선진국의 그런 최고의 어떤 인재와 정치꾼들의 역량이라는 게 솔직한 말로 일개 유튜버보다 못하잖아요. 나는 10년, 20년 전부터 이 탈원전을 어리석다라고 비판을 해왔던 그런 젊은 시민 1, 시민 2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보다도 이런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헛똑똑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늘 가장 올바른 얘기만 꿋꿋이 묵묵히 늘어놓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계몽시켜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